아마 누구나 한 번씩은 내 운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열과 성을 다해도 운이 아쉬워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이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운처럼 결과를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타고난 운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궁금한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합니다. 운에만 의존하고 탓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의 옛 어른도 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생활풍수 중에서도 생일풍수에 대한 내용이 그것인데요. 가노 슈코라는 일본 풍수학자가 태어난 날별로 가지는 운의 흐름을 잘 정리해 놓아서 화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일별로 어떤 운을 타고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생일에는 금전운, 학업운 등 어떤 운이 관련이 깊은지와 내 운을 발전시키는 특별한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요한 밤TV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풍수란 천지의 에너지인 기를 조절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배양된 풍수는 점성술도 주술도 아니며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하면서 늘 기운이 없거나 취직이 잘 안 되거나 돈이 잘 모이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풍수체조나 풍수인테리어 등 생활풍수로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풍수에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생일풍수도 있는데 생일풍수란 자신이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 수만으로 자신의 성격과 운명을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학의 수신비에 의한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숫자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절구가 3월 3일, 5월 5일과 같이 홀수가 겹치는 것도 3과 5라는 숫자가 가진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역학에서 숫자에 관한 전설은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하에서 발견된 태고시대의 용마 등껍질에 적힌 1부터 10까지의 숫자 문장이 그 시초입니다. 그 후 거북이 등에 일정하게 새겨진 숫자 문장도 발견됐는데 이 거북이 등에 적힌 숫자는 오늘날 우리가 역학의 기본으로 하는 숫자의 배치와 같습니다. 즉 태고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에서는 숫자 철학을 계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신이 태어난 날의 끝자리 수를 7000년 전의 지혜로 풀어볼게요. 잠깐, 생일은 양력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 10일, 20일, 31일에 태어난 사람. 만물은 1부터 시작합니다. 봄에 싹을 틔우는 것처럼 착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항상 먼저 나아가 움직이는 성향이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은 한 마리 늑대와 같고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 혼자 설치다가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처음의 첫걸음에 강하기 때문에 계절로는 봄에, 시간으로는 오전 중에 전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22일에 태어난 사람. 음과 양, 안과 박, 일이 둘로 나누어져 음양이 된 숫자 2. 이런 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금방 친해지는 반면 파산적으로 상대를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활용하면 정치가도 될 수 있고 1과 0 두 종류의 기호로 작동하는 컴퓨터 관계 일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는 경향이 있지만 뛰어난 두뇌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23일에 태어난 사람. 3은 만물의 생기를 주는 숫자입니다. 밝음과 발전의 숫자로 좋은 머리와 성격, 수려한 외모 등 삼위일체의 덕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평생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단, 인기 때문에 남성은 삼각관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23일에 태어난 사람은 술로 망할 수 있으므로 과음은 삼가야 합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성격이므로 휴가를 남쪽 섬에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24일에 태어난 사람. 사신상은 북쪽엔 현모, 동쪽엔 청룡, 서쪽엔 백호, 남쪽엔 주작이 보호해주는 이상적인 토지를 사신상응이라고 합니다.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돈에 구애받지 않는 행운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멋대로인 성격으로 사면초가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이 많고 뜬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25일에 태어난 사람. 목, 화, 토, 금, 수.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오행의 움직임과 비슷하며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지도자적인 타입입니다. 오감이 예민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반면 자신의 좋고 싫음이 확실한 편입니다. 가족운이 좋고 자녀 간의 인연도 깊기 때문에 일과 가정에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26일에 태어난 사람. 역의 8개를 만드는 6개의 성과 같이 신비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은 운을 불러들여 윗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 강한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적이며 회식 자리에서 2차, 3차까지 상대해주는 타입입니다. 26일생은 완고한 스타일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일에 태어난 사람. 중림칠연.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오로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독립심이 강해서 여성도 칠대양 각지를 넘나들며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밖에서는 7인의 적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흥정에 약하며 행운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가을에 활동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28일에 태어난 사람. 7전팔기. 역경에 강한 성격으로 끈기가 있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지런하며 팔면육비로 대활약하는 등 평생 일할 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넓어지는 숫자 8은 중국에서 발제의 숫자로 여겨지며 만년에도 행복합니다. 단 28일생은 고독을 즐기는 특이한 성격으로 사람을 사귀기가 어려운 타입입니다. 너무 일에만 전념하지 말고 폭넓은 사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9일에 태어난 사람. 중국에서는 굴을 완전한 궁극의 양수로 여겨왔으며 일본에서는 궁중을 구중이라고 할 정도로 예민한 감성과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멀리하려는 완벽주의는 모함을 받기도 하며 고립되기 쉬운 편입니다. 긴 가을밤을 홀로 보내야 하는 노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29일생은 현명한 사람으로 인망이 높습니다. 30일에 태어난 사람. 10월 10일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천진난만한 아기와 같이 자꾸 끌려드는 인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격은 온순하여 손해보기 쉬운 편입니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타입으로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도박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운세 격차가 좀 심한 편이지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자, 아직 끄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러한 자신의 운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내 운이 좀 변화했으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운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개운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통에서는 개헌법 중에서 최고를
생일날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수백만 원씩 들어서 엉터리 개운법에 속지 마시고 이제 다가오는 생일날에는 꼭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이 방법만으로도 틀림없이 운이 변하시는 여러분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주를 한 번도 보러 가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사주가 바로 여러분의 생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운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주학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의 변화는 절대 내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제 아무리 굿을 하고 난리를 피워도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바뀌고 변해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의 개운법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일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생일날 해야 하는 개운법 첫 번째. 여러분 생일날에는 꼭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생일날은 여러분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날을 기념하는 분은 의외로 많이 없으십니다. 물론 속으로는 누가 축하라도 해주었으면 또 기념이라도 해주었으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누군가 생일 축하해라고 말을 하면 생일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큰일 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의미를 억지로 줄이는 말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고마워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오늘 생일인데 내가 밥 한 번 살게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어보세요. 우리 고전에는 생일날 스스로 감사하고 축하하는 습관이 스스로의 명을 강하게 하는 개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도 항상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꼭 하나의 선물을 해주세요. 세상에 태어나줘서 감사함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전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존재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미국 뉴욕대 연구에 따르면 어릴 적부터 생일을 축하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취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감과 존재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일날 운을 키우는 법 두 번째. 이날에는 절대 의미 없는 살을 빼앗지 마십시오. 생일날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덕을 쌓고 복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기운이 맑아져야 하는 날입니다. 또한 살아야 하는 날입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살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만큼은 살아있는 생명을 대뜸 죽이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어부들조차도 생일날에는 고기를 잡지 않았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제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생일날 운을 키우는 법 세 번째. 이날에는 절대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생일날 큰 소리치면 안 됩니다. 이런 조언은 우리 조상들이 항상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전통 사주학에서는 운은 생일날 생기고 생일 전날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운이 약한 것을 가장 나쁘게 판단을 하고 늘 모든 것을 항상 자신의 기운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운이 약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자신의 기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기운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정확히는 환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오는 생일날도 이날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날만큼은 화를 내지 말고 웃으세요.
오늘 생겨난 운이 내년까지 잘 이어져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길 바라면서요. 생일날 운 키우는 법 4번째. 이날만큼은 절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날은 운이 새로워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만큼은 누구에게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급한 부탁을 하면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만큼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즐거운 것만을 보셔야 합니다. 생일날 베풀면 만금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 조상들이 말했습니다. 누구든 기분 좋도록 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정제된 지혜입니다. 생일날 운 키우는 법 5번째. 이날은 꼭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은혜를 잊곤 합니다만 그들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항상 미안할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젊은이들이 이를 보고 자랐기에 그들이 우리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을 기르실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시기도 또한 관심을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녀분들을 낳으시면서 너무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드셨을 것입니다. 과거는 현대와 같이 풍족한 사회도 아니었으니 그 걱정과 그 미안함이 어찌 더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세상 만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진정 여러분이 행복한 부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감사 인사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또한 이 마음 하나로 여러분의 가정의 운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꼭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일날별로 자신의 운이 어떻게 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일날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운은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이라고 해서 꼭 비이성적이고 심령적인 현상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요. 사주학자가 말하는 개운법도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던 베풀고 감사해야 하는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는 만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의 한 걸음이 바로 우리의 운을 만드는 행동이며 그 걸음이 바른 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멋지고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자신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액 기부되는 월 1,000원대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TV였습니다. 고요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